안녕하세요. 한병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OCAJP 기출문제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기출문제 풀이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루는 기출문제 풀이는 2022년 1Z0808에 출제가 되는 덤프 문제를 기반으로 하는 것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의사항 하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루는 기출문제 내용은 여러 수험생들이 복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시험 문제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시험 준비에서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중에 기출문제 문제집과 병행해서 학습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OCAJP 시험 문제 보실 때 대개 한국어보다는 영어로 선택해서 시험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제 해설을 진행을 할 때 저도 영어로 이렇게 문제를 보여드리고 하나씩 해석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나와 있다고 해서 영어가 조금 약하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되게 영어 문제의 출제 패턴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몇 가지 패턴에 익숙해지시면은 금방 잘 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Given the code fragm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코드 조각이 나와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What is the result? 하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결과가 뭐냐? 하고 물어봅니다. 딱 물어보는 영어 표현이 이런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되게 코드가 주어졌는데 결과가 뭐지? 코드가 주어졌는데 요러요러한 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패턴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코드 해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자바 언어 특성상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로 전체적으로 묶여 있고요. read 카드라는 메서드랑 체크 카드라는 메서드랑 메인이라는 메서드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read 카드에서는 카드 넘버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받고 있고 체크 카드도 마찬가지네요. 차이점이 있다면은 여기 예외가 read 카드 같은 경우는 exception 예외를 던지도록 되어 있는데 체크 카드 같은 경우는 runtime exception 예외를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출력하는 거는 각각 reading 카드나 checking 카드와 같은 문자열 출력입니다. 메인 메서드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 메서드에서는 테스트 객체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EX 변수에 할당하고요. 체크 카드 넘버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숫자를 저장했고 체크 카드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카드 넘버 인수로 전달했고 리드 카드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카드 넘버 인수로 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얼핏 보시기에는 1, 2, 3, 4, 4라고 하는 값이 담긴 카드 넘버 값이 각각의 메서드로 전달이 될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throws exception, throws runtime exceptio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시죠? 요게 이제 원래는 없어도 되는 표현인데 지금 양쪽 다 이제 있는 상황이니까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보기를 한번 보니까 A번 보기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와가지고 리딩 카드나 체킹 카드라고 하는 문자열이 나올 거다. 즉 실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거고요. B, C, D, E는 모두 다 compilation fails only at 하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compilation이니까 compile 하는 거죠. compile 실패가 발생한다는 건데 B번 보기는 line N1에서만 이렇게 compile 실패가 발생할 거다. 그다음 C번에서는 line N2에서 실패가 발생할 거다. 그다음 D번에서는 line N3에서 실패가 발생할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2번에서는 line N2와 line N3 양쪽 모두 다 실패가 발생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 정도 독해를 하실 수 있으면은 문제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보셨을 때 정답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정답 열어보겠습니다. 자, 정답 생각해 보셨다면 정답 열어보겠습니다. 정답은 D번 하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라인 N3번에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이 unhandled excep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이제 런타임 exception을 스로우하는 거는 핸들이 되지 않는다라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스로우즈 exception은 가끔 보신 일 있을 텐데 런타임 exception 이런 거 이제 아니니까 그래서 D번에서는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 첫 번째 문제부터 예외 처리와 관련된 거니까 약간 만만치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되게 A번이나 D번이나 2번에서 많이 헷갈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씩 문제 패턴이 다른 것들을 위주로만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씩 천천히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다소 좀 지문이 긴데요. 한번 문제 읽어보면은 Which code fragment print red, colon, blue, colon, small, colon, medium 하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which code fragment니까 어떤 코드 조각이 프린트를 할 거냐, 뭐를 이렇게 출력하는 부분이 조금 구분이 안 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red 땡땡, blue 땡땡, small 땡땡, medium 땡땡을 출력해주는 코드 프래그먼트가 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으로 주어진 코드는 다음과 같아요. search라고 하는 이 2차원 배열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 그대로 2x2로 원소를 생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0x0의 위치에는 red, 0x1에는 blue, 1x0에는 small, 1x1에는 medium을 할당해 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보기가 나옵니다. A번 보기, B번 보기, 또 다음 페이지에 C번 보기, D번 보기가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red, blue, small, medium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콜론 표기와 함께 출력이 되는 거를 묻고 있죠. 그래서 잘 보면은 A번 보기, B번 보기 중첩 루프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셔츠가 2x2의 이 내부 2차원 배열인데요. 여기에 이제 하나씩 잘 접근하면서 이 레드, 블루, 스몰, 미디엄을 잘 출력해 주는 걸 보면 되겠죠. 한 번 더 보면은 레드, 블루, 스몰, 미디엄 순서로 출력만 해주도록 구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번은 그러한 것들을 잘 출력해 줄까요, 여러분? 잘 보니까 인덱스도 IDX도 모두 1부터 시작해서 2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거 1에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밖에 가지 않는 배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번 보기 같은 경우는 인덱스, IDX가 둘 다 0부터 출발하는 건 좋은데 이 내부의 포문 같은 경우 보니까 IDX가 인덱스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만 되니까 인덱스에 의해서 제한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A번 보기, B번 보기 모두 다 인덱스는 1부터 시작해서 1에서 멈추고 인덱스는 1부터 시작해서 1에서 멈추고 또 B번 보기는 0부터 시작해서 1에서 멈춘 거 좋은데 IDX 변수가 0부터 시작해서 1이 아니라 IDX 빼기 1에서 멈추니까 어떤 때에는 한 개만 출력되거나 어떤 때에는 두 개가 출력되니까 A번, B번 보기 모두 다 2번 문제의 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C번, D번 중에 이제 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C번은 for each문을 쓰고 있네요. 근데 다 좋은데 컬러즈나 사이즈라고 하는 우리 아까 전에 본 적이 없는 배열 변수에서부터 원소를 하나씩 끄집어와서 출력해주고 있네요. 컬러즈나 사이즈라고 하는 배열 변수를 저는 바로 전전 페이지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search라고 하는 2차원 배열만 있을 뿐이지 컬러즈나 사이즈라고 하는 배열 변수를 가져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C번 보기는 절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예 컬러즈나 사이즈가 뭐 undeclared identifiers 이런 오류가 발생하면서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속어법에 의해서 D번이 답이 될 텐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인덱스도 0에서 1까지, IDX도 0에서 1까지인데 여러분이 이제 궁금하신 거는 이렇게 이 전체 반복문이 실행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행되는 이 문장 부분을 비워도 되느냐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마지막에 넣는 것이 사실은 이 위치에 IDX++나 이 위치에 인덱스++가 오는 것과 같은 효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훌륭하게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인덱스 번호를 바꿔가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레드, 블루, 스몰, 미디엄을 잘 출력해주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이렇게 큰 프래그먼트들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눈여겨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먼저 독해부터 해볼게요. Which code fragment when inserted at line 2 enables the code to compile 하고 나와 있네요. 어떤 코드 프래그먼트가 만일에 2번 행에 삽입이 된다면은 전체 코드의 컴파일을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라는 뜻이에요. enable은 여기서 타동사로서 어떤 목적어로 하여금 컴파일이 가능하게끔 해준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지금 코드가 잘 보면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3개의 자바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alesman.java 같은 경우는 세일즈 패키지에 세일즈맨 클래스가 있고요. product.java 파일에는 세일즈 프로덕트라고 하는 패키지명의 프로덕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market.java 파일 같은 경우는 마켓 패키지에 US 마켓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세일즈맨이나 프로덕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때 보기에는 A, B, C, D 보기가 있는데 A번서부터 2번까지 다양한 임포트 문이 있습니다. 이 임포트 문을 어떤 때는 1개나 어떤 때는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라인 2번 위치에다가 삽입을 했을 때 어떤 게 작동을 하게끔 해주는 코드냐라는 거죠. 즉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적절한 임포트 문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은 몇 번이신가요? 한번 정답 열어보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2번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일즈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나 세일즈 프로덕트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할 거니까 임포트도 세일즈랑 세일즈 프로덕트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간혹가다 A번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일즈만 임포트 한다고 해서 그 하위 클래스까지 다 추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임포트 할 때 임포트 자바 한 다음에 자바.별 한다고 해서 모든 클래스가 다 추가되는 거 아니잖아요. 임포트 한 다음에 자바.util.modo 해가지고 추가하는 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클래스들에 대해서 전체 패키지명을 지정을 해야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거랑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번 문제와 같이 우리가 평소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임포트 문에 대해서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에 대한 해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전까지는 문제가 상당히 복잡했는데 이제부터는 문제가 거의 비슷해요. 자, 전체 문제도 한번 보니까 Given the code fragm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코드 조각이 주어졌대요. What is the result? 결과가 뭡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가장 많은 유형이니까 여러분이 다른 유형의 문제가 눈에 잘 안 들어오실 때는 일단 이 유형의 문제부터 공략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제 보니까 메인 메서드에 string builder 클래스와 string 클래스를 이용해서 sb라는 변수랑 s라는 변수를 각각 선언하고 sb 변수에다가는 string builder 5라고 하는 인수를 주면서 생성자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고 할당하고 있고요. s 변수에다가는 아무것도 없는 문자열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제가 한 번쯤 언급을 드렸던 이 다중 조건문입니다. if 조건식 1번, else if 조건식 2번, 그 다음에 else, 그 다음엔 더 이상 조건식이 없죠. 이때 결과로서 매치 1번, 매치 2번, 노 매치 또는 exception이 발생하냐라고 보기에서 묻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유심하게 잘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은 몇 번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답 열어보겠습니다. 자, 정답 생각해 보셨다면 열어보겠습니다. 정답은 B번 되겠죠? 예, 매치 2라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보기가 안 되는 이유를 알면 되겠습니다. SB랑 S가 내용이 같은지를 묻는 건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건 진입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스트링 빌더를 스트링 to string으로 바꾸면은 이때는 확실히 스트링형이 되겠죠. 그 내용과 S 이미 스트링인데 to string으로 또 한 번 바꿨네요. 그래서 요 두 개의 내용이 같은지를 비교한다. 이때는 내가 5개를 생성했다고 하더라도 to string이기 때문에 이건 빈 문자열이 됩니다. 즉 같은 빈 문자열끼리 내용이 같은지를 비교해서 매치 2에는 진입이 확실히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널 포인터가 발생하려면은 널 포인터 익셉션은 객체를 생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그 객체의 레퍼런스 변수를 통해 메서드에 접근하려고 했거나 할 때 발생하는 건데 지금은 그런 정황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함정 보기에는 빠지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런 4번과 같은 문제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given the code fragment, what is the result 계열의 문제입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금방 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신감 심어드리려고 준비해 봤는데 또 생각보다 못 푸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우리 이런 자료형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서 알면 좋겠는데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이니까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하는 거네요. 하나는 3 더하기 4에 소괄호가 없고 하나는 3 더하기 4에 소괄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답은 A, B, C, D 중에 어떤 걸까요? 3, 4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3 더하기 4 이렇게 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7, 7 나오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답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요건 D번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말도 안 되는 정답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는 표시가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데 B번 보기나 C번 보기는 아예 문자열을 해석하고 있죠. 절대로 말이 안 되는 보기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겁니다. 요 소괄호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될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문자열 더하기 정수는 일단 문자열입니다. 근데 거기다 또 정수를 더하니까 전체적으로 문자열이 나와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괄호가 없을 때에는 더하기 연산을 왼쪽서부터 차례대로 1번, 2번 순서로 수행을 하니까 이렇게 정수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진 않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소괄호가 있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수행하는 게 소괄호 안에 있는 덧셈입니다. 정수 더하기 정수를 한 7부터 먼저 나와준 다음에 그 결과를 문자열과 정수의 결합인 2번 연산을 통해서 합치니까 이게 5 더하기 2는 7이라고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자바에서는 문자열과 다른 자료형을 합칠 때는 그 다른 자료형의 내용이 toString으로 문자열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를 통해서 성질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번 문제입니다. 역시 What is the result 시리즈의 문제이니까 여러분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판단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코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스트링형 변수 ta가 있는데 중간에 concat과 같은 메서드를 실행하거나 replace와 같은 메서드를 최종적으로 실행했을 때 ta 변수에 담긴 결과 화면에 출력되는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죠. 그래서 잘 보기를 보니까 ABCD, ACD, ABCC, ABD, ABDC와 같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실제 시험에서는 ABCD라고 하는 보기 이름들하고 실제 출력되는 내용들이 잘 구분되도록 나와 있으니까 저희처럼 폰트가 비슷해서 헷갈리지는 마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은 몇 번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답 열어보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셨다면 정답 열겠습니다. 정답은 요거는 C번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가 할당된 상태에서 concat 메서드 이용하면은 기존의 문자열을 추가하죠. 그래서 TA 변수 내부에는 A와 B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빈칸까지 같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TB 변수에다가 C라고 하는 문자열을 할당한 다음에 TA 변수에다가 TB의 내용을 concat-한다. 그러면 ABC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replace가 제일 중요한데요. replace가 얼핏 보면은 C를 D로 바꿔라 라고 생각이 되니까 TA에는 내용이 바뀌었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자바 OCA JP에서 묻고 싶은 것은 이런 메서드를 잘 알고 있느냐. replace 메서드는요. 사실 문자열을 반환하지 내용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A, B, D로 반환을 해주는데 여기 반환받는 변수가 없어요. 그래서 TA 변수 결과값 자체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여기 잘못 적혀 있는데 C가 하나 추가가 되어서 A, B, C, C가 되고요. 절대로 이 단계 여기 replace가 실행된 직후에 A, B, D로 바뀌거나 하는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A, B, C, C가 된다는 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약간 문제가 길어졌는데 그거 먼저 독해한 다음에 코드 내용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면은 코드 프래그먼트가 주어졌을 때 which modification enables the code to print true done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패턴 which modification enables the code to print 라고 하는 것도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modification은 수정 내용이죠. 수정 내용이 어떤 수정 내용이 뭐를 가능하게 하냐? true done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독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A, B, C, D 보기가 나와 있는데 요거를 좀 보시면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자, A, B, C, D 보기를 하나씩 읽어보면은 replace line 5 with string opt true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차근차근 해석해 보면은 라인 5번의 내용을 string opt true라고 하는 문장으로 바꿔버려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replace A to B 하면은 A with B 하면은 A의 내용을 B로 바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내용도 거의 비슷한 패턴이죠. replace line 7 with case true로 바꿔라. 7번 행의 내용을 case true로 바꿔라. B번 보기 같은 경우는 5번 행의 내용을 불리언 opt는 1 세미콜론으로 바꿔라. 그 다음에 라인 7 내용도 케이스 1 여기 오타가 나왔는데 땡땡으로 바꿔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번 보기 같은 경우는 9번 행에서 remove the break statement 브레이크 문장을 지워라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D번은 remove the default section default section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요거 전체를 다 없애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 B, C번, CD번 보기를 한번 해석해 보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목표를 상기시켜 드리면은 true done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되도록 뭔가 하나를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D 보기의 내용 중에서 이 true done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보기는 무엇인지 판단해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A, B, C, D 중에서 true done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수정 내용의 보기는 무엇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정답 열어보겠습니다. 자, 정답 생각해 보셨다면 열어보겠습니다. 정답은 A번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는 제가 핵심 정리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던 스위치문에다가 OPT를 사용하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이 OPT는 불리언형입니다. 불리언형의 값은 true나 false를 가질 수 있으니까 사실 여러분이 스위치문에다가 true, false를 가지는 걸 사용하느니 if문을 쓰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OPT를 즉 불리언형을 사용 불가하니까 다른 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는 OPT를 스트링형으로 바꾸고 대신에 스위치에서 OPT를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케이스 true와 같이 스트링형과 값을 비교할 수 없는 값 지정은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문자열 true로 바꾸어 준다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OPT true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와서 그래서 true와 같으니까 안으로 진입해서 true라고 문자를 출력한 다음에 브레이크문으로 요 스위치문 전체 빠져나간 다음에 done이 출력되겠죠. 그래서 true done이라고 출력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A번 보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B번 보기는 안 되는 이유가 또 불리언 OPT 1일 때 당연히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브레이크문을 지운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별별별까지 출력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그 다음에 디폴트 섹션만 지운다고 지금 해결이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스위치문의 특성을 알지 못하면 7번 문제는 영원히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스위치문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하고 가신다면 많은 공부가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해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약간 문제가 바뀌긴 했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같아요. 코드가 주어졌을 때 결과는 무엇인가?
약간 달라진 거는 given the following main method죠. 다음과 같은 메인 메서드가 주어졌을 때 what is the result? 결과가 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메인 메서드가 한번 어떻게 주어졌는지 봅시다. 메인 메서드를 보니까 넘 변수에 o를 할당한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반복문 do while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프린트문 가지고 출력하는데 여기 우리 증감연산자도 또 등장을 했습니다. 증감연산자 이용해서 출력도 하고 넘이 0과 같을 때 계속해서 반복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8번 문제. 실행했을 때 A, B, C, D 2번 보기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뜻인데 정답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답 열어보겠습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D번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넘은 O 할당이 되어 있으니까 두 문으로 인해서 안으로 진입하겠죠. 그 다음에 넘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산자는 먼저 실행되지는 않죠. 먼저 O가 다른 연산에 참여를 하도록 반환이 된 다음에 넘 변수에는 원래 O가 담겨 있다가 이제 4가 담겨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O는 결국 더하기 연산자에 대해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O 그 다음에 빈칸. 그래서 O 빈칸이 일단 화면에 출력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O 빈칸. 그 다음에 while 넘 넣는 0이기 때문에 넘 값이 0일 때는 반복을 하겠죠. 근데 넘 값에 지금 들어있는 값은 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hile문의 조건식이 맞지 않아 반복문 빠져나오고 메인 메서드 종료하면서 전체 프로그램이 종료되니까 화면에 출력되는 건 5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일종의 인간 컴파일러가 됐다 생각하시면서 읽어가신다면 절대 틀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역시 메인 메서드가 주어졌을 때 전체 결과가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문제이기도 하죠.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증감연산자가 후치로 쓰였느냐 전치로 쓰였느냐 후이 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사망연산자가 쓰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보니까 이 전체 실행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답 열어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여기는 2번입니다. Compilation fails. 말 그대로 컴파일 실패가 발생한다. 제가 아까 사실 힌트를 약간 드리긴 했습니다. 사망연산자 얘기 언급하다가 약간 저도 피하려고 했죠.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망연산자는 무조건 물음표 땡땡 해가지고 이렇게 피연산자가 3개 세트로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물음표가 첫 번째 등장했는데 그 다음으로 등장해야 되는 콜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용법입니다. 뭐 어찌어찌 해석을 해서 교수님 그러면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맞지 않나요?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사망연산자는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되고 결정적으로는 물음표가 3개인데 콜론 개수도 하나, 2개, 3개여야 되는데 콜론 개수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문법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렇게 증감연산자 등장했다고 열심히 해석하신 분들은 약간 아쉽게 되었습니다. 9번 문제와 같이 빠르게 문법 오류를 감지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할 수 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 해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메인 메서드가 주어졌을 때 결과를 보는 것인데 여러분들 영상에서 최대 화면 크기로 보신 다음에 한번 코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씩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메인 메서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ring 변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hs라고 하는 2차원 배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때 내부에 원소 개수가 몇 개인지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0번째에는 2개, 첫 번째는 5개의 원소를 가지도록 하고 i 변수에는 97을 할당했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여기까지. 이때 이중 루프랑 그 다음에 이중 루프를 실행을 했을 때 A, B, C, D, E에 해당을 하는 보기 중에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결과일까요? 이때 A번, B번은 정상적으로 결과가 출력이 된 것이고 C번 보기는 컴파일 오류가 발생했다. D번 보기는 널 포인터 예외가 실행 과정 중에 발생한다. at runtime이니까
이렇게 실행 과정 중에 발생하는 거죠. 다섯 번째도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올바른 결과는 무엇일까요? 한번 정답 생각해 보시고 저랑 같이 정답 맞춰보겠습니다. 자, 정답 생각해 보셨으면 열어보겠습니다. 정답은 A번 되겠습니다. 자, 의외로 지금 전체 배열의 모양을 한번 그려보면요. 첫 번째 배열은 2개의 문자열을 담을 수 있고 두 번째 배열은 5개의 문자열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각각 0번, 1번으로 매겨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 포문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CHS의 길이만큼 각각 증가를 시키면서 A번, B번에다가 공백에다가 i만큼 더한 것을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CHS의 길이만큼만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97, 98, 99, 100까지만 저장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대입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문에 의해서 각각 이 내부에 있는 원소들을 출력할 때 출력되는 내용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값이 할당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냥 널이라고 출력이 되죠. 자, 널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고 해서 오류가 발생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널에 대해서도 그냥 접근해서 결과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일단 작동은 된다고 하는 것을 10번 문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맛본 이 전체 OCA-JP 시험 문제가 이런 느낌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문제 유형이 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고요. 사실은 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 특히 영어로 가득한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처에서 구할 수가 있는 덤프 문항 등을 통해 가지고 손쉽게 알아보고 또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OCA-JP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OCA-JP에 대한 출제 문항들에 대해서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번에 OCA-JP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특강에서 여러분들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